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제목, 코인으로 3억 4천만원, 전재산 다 날렸습니다. 현재 멘붕 상태입니다.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. 여러분 이거 영상 많이 보셨을 것 같습니다. 이게 조회수가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. 이게 한 2만 정도 나온 걸로 기억이 나는데 웬만한 분들은 다 보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. 왜냐? 저 3억 4천만이라는 금액의 임팩트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2만이네요. 2만 880이네 정확하게. 아마 적잖이 충격을 많이 먹었을 것 같아요. 여러분 뭐 코인으로 돈 잃었다는 얘기는 많이 들었죠. 주변에 잃으신 분도 많고. 그런데 3억 4천만 원. 와. 말로만 들었지 저한테 이렇게 사연으로 온 건 처음이었어요. 이게. 간혹가다 저한테 이제 돈 잃었다고 위로해달라고 이렇게 사연이나 이제 글 같은 거 제보가 들어오긴 하는데 참 무섭습니다. 이런 거 보면. 아니 한번 생각해봐. 저런 분들이 처음부터 투자 같은 거에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잖아요. 원래 투자를 모르고 살았잖아. 모르고 살다가 남들이 뭔가 해보라고 해가지고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같이 했다가 그 사람도 자빠지고 나도 자빠지고 그런 상황이잖아 이게. 참 안타깝죠 저게. 저분도 아마 모은 돈이 많을 텐데 뭐하러 투자 같은 거에 정신 팔려가지고 저기 모은 돈 플러스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저기 대출 지분이 좀 많거든요. 그래서 저 돈을 날리다 보니까 빚까지 있는 거죠. 당연히 멘붕이죠. 저 상태에서 누가 멘붕을 안 할 수가 있을까요? 그런데 나는 그때 이제 위로를 해주다가도 저분의 얘기를 듣고 위로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싹 가셨습니다. 왜냐하면 저분이 어떤 얘기 했냐면 3억 4천만 원 해가지고 이제 날렸다고 저한테 얘기했거든요. 얘기 듣다가 제가 위로하다가 저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올해 일하면서 돈 모아가지고 2024년에 다시 투자해서 많이 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. 그 얘기 듣는 순간 위로해야겠다는 마음이 사라들었습니다.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. 그럼 그렇지 뭐. 이게 도박꾼하고 뭐가 다른가? 도박꾼도 그렇잖아요. 도박 중독자도. 돈 다 잃어가지고 손 떼야겠다 그만둬야겠다 하지만 막상 뒤돌아서면 돈 모아서 다시 한번 많이 할 거다. 그 마인드잖아. 이게 도박하는 사람 마인드하고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? 말이 좋아 투자지 이거 도박 아니야. 애초에 돈을 비투하는 것 자체가 도박이죠 여러분. 안 그래요? 아니 왜 투자하는데 빚까지 끌어들여? 왜 전재산을 다 바치는 것도 모자라서 거액의 빚까지 져가지고 투자하려고 하면 이게 도박 아니야 도박? 언제부터 이렇게 프로 도박꾼들처럼 투자를 배우게 되었습니까? 안 그래요? 불과 2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비즈니스 투자하는 게 무슨 뭔가 정성인 것처럼 일상화된 것처럼 당연하게 받아들였잖아요. 이게 정상이냐고. 정상이 아니잖아요. 여러분 투자는요 자기가 모은 돈의 일부만 해야죠. 그래서 설령 잃는다 하더라도 피해가 있으면 안 되죠. 안 그래요? 투자라는 게 여러분 그렇잖아. 무조건 따기만 합니까? 무조건 올라가기만 합니까? 아니 세상에 올라가기만 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? 올라갈 때도 있고 내려갈 때도 있고 내가 딸 때도 있고 오를 때도 있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이 사람들은 무조건 올라간다고 생각하죠? 내려갈 때는 얘기를 안 해. 내가 그래서 물어봤습니다. 그래가지고 또 했는데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? 그럼 말을 못 해. 항상 저 사람들은 얘기하는 논리가 뭐냐 하면 이번에 내려갔기 때문에 다음엔 반드시 올라간다. 반드시 걸 있습니까 여러분 투자에? 절대 법칙이 있냐고요. 아니, 도박 중독자도 그렇잖아. 저번에 꼬랐으니까 이번엔 딴다 이거잖아. 아니, 그런 무조건적인 논리가 어딨냐고.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는 거야.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런 B2 같은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본인만 힘든 게 아니라 주변은 가족까지 힘들게 만들어요. 왜냐하면 자기가 돈이 없잖아. 주변 사람들 돈을 빌리거든. 보통 대출까지 해가 B2 하신 분들은 혼자서 돈이 안 나오니까 주변 사람 돈을 빌려요.
주변 친구나 지인이나 돈이 빌려서 못 갚으면요. 가족한테 손을 벌립니다. 그러면 자기 혼자 힘들어지는 게 아니라 가족들도 그 돈을 못 받으니까 지인들도 그 돈을 못 받으니까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. 인간관계는 다 박살나고요. 비투한 사람들 중에 사람 관계가 좋거나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경우는 없어요, 여러분. 거기다 주변 사람들과 힘들기만 돈 달라고 자꾸 협박한다거나 갚아달라고 자꾸 떼쓴다거나 비이성적인 모습 보이죠. 자기가 벌려놓고 부모님한테 갚아달라고 하잖아. 갚아주면 절대 안 되죠. 갚아주면 접습니까? 아니잖아. 또 하잖아요. 아까 우리 민우 원사님 그 시사적격이라는 프로그램 보셨죠? 거기 보면 그런 내용 나와요. 부모님 이제 어머니 그 전재산이죠. 아파트 담보로 대출 받아가지고 이제 비투해가지고 돈 날려가지고 집 날라가게 생겼어. 부모님 어떻게 갚아주겠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진짜 정신 못 차리는 게 나와요. 사람인가 그게? 자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 힘들어지게 생겼는데. 안 그래요?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비투한다고 하면 상종을 하지 말아야 돼요. 얘기해서 못 알아볼 것 같으면 얘기하지 마세요. 그냥 그 사람하고 관계를 끊어요. 나한테까지 불똥이 튀면 안 됩니다. 그 비투하신 분들 정상적인 성방식으로 대화가 안 통하면 여기 오지 마세요. 안 들어줄 겁니다. 앞으로 비투하신 분들 여기 들어오실 것 같은데 헛소리 하실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요. 위로받을 것 같으면 들어오지 마. 다시 또 투자하겠다. 이번에 올라간다 얘기하실 거면 두 번 다시 들어오지 마세요. 안 들어줄 거니까. 근데 저만 안 들어주는 게 아니라 웬만한 정상적인 사람은 안 들어줄 거예요. 그러니까 제발 좀 정신 좀 차려요. 헛된 것 좀 쫓지 말고. 자,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도박이든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간에 가장 무서운 건 빛의 액수가 아니라 잃었을 때 기억하지 못하고 벌었을 때만 기억하는 게, 그래서 끊지 못하고 계속하는 게 가장 무서운 것 같네요. 네, 좋은 말입니다.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보통 있잖아요. 그 B2에 빠져주신 분들 보면 도박하고 좀 비슷한 게 도박하고 똑같아요. 왜냐하면 항상 잃은 적은 없다는 거예요. 손해본 적은 없어요. 그러니까 도박 중독자들도 크게 따거나 이득을 봤던 적이 분명히 있어요. 초반에. 이 B2 하신 분들, 돈을 날리신 분도 공통점이 있어요. 수익을 얻었던 적이 있었어. 그것도 초반에. 잘 됐던 적이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안 되기만 한 적은 없었어요. 차라리 안 되기만 하면 처음부터 접었겠죠. 나는 이쪽하고 연이 아니구나. 재능이 없구나. 나하고 이쪽 바닥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겠구나. 쳤고 나갈 거 아니야. 만약에 도박해서 다섯 판을 다 져요. 난 도박하고 연이 없는 사람이네. 애초에 이쪽에 내가 오면 안 되는 사람이네. 에이, 두 번 다시 안 해. 끝날 거 아니야. 근데 그게 아니라 처음에 재미를 했는데 이게 재미를 본 거야. 대부분이 그래요. 대부분이. 이 3억 4천만 원 케이스도 그런 거야. 처음 했는데 올라가니까. 많이 올라가니까. 내가 했던 게. 그래서 처음에 한 번만 올라가니 몇 번 올라가니까 이 재밌는 거야. 재밌고 이게 뭔가 될 것 같은 거예요. 예를 들어서 뭐 한 500만 해가지고 코인에다가 이제 묻었는데 1,500만 된 거예요. 1,000만 오른 거죠. 기분 날라가죠. 나는 에이 그냥 뭐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마인드를 했는데 이게 1,000만 올랐다고? 근데 사람의 생각이 바뀌는 거야. 어떻게 바뀌냐면 아니 내가 여기에 1억을 투자했으면 2억을 버는 거잖아. 내가 여기 5천만 원 투자했으면 이게 1,000만 원이 아니라 1억이 되는 거잖아. 내가 왜 이 생각을 못했을까? 그러면 크게 걸면 더 많은 수익이 발생하는 거네. 그럼 돈을 작게 하는 게 아니라 크게 배팅을 해야겠네. 생각이 바뀌어버려요. 한번 내가 몇 번 올라간다는 맛을 본 뒤로부터. 그때부터는 이제 적당한 금액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가지고 다 해야겠다. 이런 생각이 되는 거야. 그러니까 이게 몇 번 오르는 게 계속 눈에 보이다 보니까 그때 가서는 확신인 거예요.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. 내가 한 선택이 맞다. 정답이다.
이게 기회다. 이게 내 어떤 인생 시궁창 기회를 바꿀 수 있는 조례의 찬스다.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죠. 그러고 나서 돈이 될 수 있는 건 다 하는 거죠. 전재산 다 끌어다 쓰고 돈이 없으면 빚까지 지고 주변 사람 대출까지 받아가지고 하는 거야.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날아가는 거죠. 이 코인이 무서운 게 그런 거야. 코인이 보니까 주식보다 더 무서운 게, 주식은 상장 폐지가 그렇게 쉽게 되지 않거든요. 상장 폐지에 조짐이 있잖아. 근데 코인은 그런 조짐이 전혀 없다는 거야. 코인은.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당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. 이 주식하고 다른 게 그런 겁니다. 그리고 상장 폐지가 된 회사들은 보면 우리가 보면 알아요. 경영이 악화됐다거나 뭔가 적자거나 상황이 안 좋다는 거 미리 간파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돈을 뺄 수 있는 이제 여유 기간이라는 게 있는데 정보도 얻을 수 있고. 근데 코인은 그런 정보가 없다는 거야. 그러니까 안전 상태 당하신 분들이 많아요. 하루아침에 코인장 폐쇄되고 없어지고 하면서. 그리고 며칠 상간에 돈이 쭉 떨어지고. 그렇죠. 상한가 하한가가 없죠.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. 예측이 안 되게 돈을 벌다 보니까 예측이 안 되게 돈을 꼬는 거야.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, 여러분. 처음부터. 이런 거에 많은 돈 배팅하면 안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쳤죠. 언제부터 자기들이 투자에 그렇게 관심이 높았다고. 투자를 잘한다고. 투자에 그렇게 지식이 많았다고. 지식도 없었잖아요, 여러분. 지식이 없으니까 비트를 하는 거예요. 누가 투자를 그렇게 무식하게 하래. 안 그래요? 누가 그렇게 있는 거 없는 거 다 털어서 그 돈도 모자라서 뭐 빚까지 져가지고 하라고 했습니까? 그렇게 했으니까 본인이 책임져야죠. 왜 남들 보고 책임지라 그래? 자기가 책임져야지. 자기가 죽을 때까지 책임져야죠. 이거 누구한테 떠넘기는 게 아니라, 이 B2가 문제가 뭐냐 하면 그런 거예요. 나 때문에 주변 가족들이나 지인들까지 힘들게 만들어. 여기 보면 B2 하신 분들 보면 뭐 싱글인 분들도 있지만 가족이 있는 분도 있습니다. 이게 문제가 특히 가족이 있는 분들 더 위험해요. 가족이 있는 있는 분들이 이제 B2 했다가 날려먹어서 집까지 날아가게 생겼고 가정이 박살나게 생겼어. 그런 상태임에도 정신 못 차린 사람도 있잖아요. 안 해야지 안 해야지 하면서 보고 있잖아. 무섭지 않나요? 원상이도 그 영상 보면 그런 거 나오죠. 안 해야지 안 해야지 끊어야지 하면서도 폰 보고 있잖아.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비투하신 분들 중에 개가천선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. 손 털고 나올 분들이 많지가 않습니다. 이미 뭔가 큰 돈이 짜릿한 맛을 봐버렸기 때문에 뭔가 현실적으로 그만한 어떤 소득을 가져오기 힘들잖아요. 여기 말한 대로 벌었을 때만 기억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땄을 때만. 땄는 정보만 머릿속에 남고 잃었을 때 정보를 기억하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이미 시간은 갔는데 이미 지나갔는데 아직도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야. 무슨 기회가 있습니까? 그놈이 기회가 있으니까 이 모양 이 꼴을 사는 거야? 아직 여기 못 다나는 거예요. 기회 없습니다.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계신 분들 그냥 코인 같은 거 하지 마요. 모르면 하지 마. 하더라도 일부만 해요. 전재산의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%. 전재산의 한 10%. 내가 가진 어떤 금액의 10%. 맥시멈이 10%. 그 이상 하지 말고. 모르면 하지 마세요, 그냥. 이런 거 모르면 안 하는 게 좋아. 그냥 모르면 하지 마세요. 그냥 은행에 돈 넣어요. 정상적으로 살면 돼. 그리고 저런 거에 이제 빠져 있는 사람들 상종하지 마세요. 나하고 일체 상관없는 사람입니다. 친구도 뭐든 간에 저기 빠져 있고 정신 못 차린다. 그러면 같이 만나지도 마시고 연락하지도 말고 밥도 같이 먹지 마세요. 술도 같이 먹지 마시고 모임에 나오지도 마시고.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? 자,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